안녕하세요, 안엽소입니다. 최근 일본에 화제가 된 죄수가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밥을 너무 많이 먹은 나머지 먹다가 질식해서 쓰러졌습니다. 교도소 밥이 맛있었나봐요. 병원에 후송이 됐지만 내로 세상을 떠난 인물이 있었습니다. 우에다 미유키. 일본 최악의 꽃뱀으로 불린 우에다 미유키는 일본에서 유일하게 사막 같은 풍경을 볼 수 있다는 매력적인 소도시 도토리에서 동시에 20명의 남성을 사귀면서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고 다니는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도토리 사구. 유명 관광지인데 네, 사막에 온 것 같아 진짜. 가면은 풍경이 워낙 다 모래밖에 없으니까 걸어가도 앞으로 가는 것 같지가 않아.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저 끝에까지 얼마씩 돈 받고 이제 낙타도 태워줍니다. 아무튼 뭐 이런 유명 관광지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위에 있는 끝에까지 가면은 사람들 이렇게 쭉 있는 곳 있잖아요. 그 밑에는 이제 바다. 여기 앉아가지고 바다 이렇게 보면서 한참을 앉았다가 이제 집에 가는 보드 같은 것도 타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 도토리 사고가 있는 도토리에서 6명이 의문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자친구로부터 갈취한 금액이 적게는 500만엔, 많게는 1억엔까지 뜯어냈습니다. 1억엔이면 10억이에요. 10억. 관계도가 있는데 1, 2, 3, 4, 5, 6. 우에다 미유키는 어떤 아성의 매력을 가졌길래 수많은 남성들이 그녀에게 푹 빠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미유키는 1973년 12월생입니다. 도토리원 출신이고요. 아버지는 차분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상당히 불같은 성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불같은 성격의 엄마를 많이 닮았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 때 쓴 거래요. 취미 아바레르 고토. 난동을 부리는 게 취미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초등학교 시절부터 여러 말썽을 피웠다고 합니다. 그녀의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중학생이 된 미유키는 뚱뚱한 외모로 친구가 생기지 않자 주변 사람들에게 갖가지 선물을 주면서 친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친구들에게는 나 있잖아, 얼마 전에 히로한테 고백받았잖아, 이런 식의 남자 이야기를 주로 했다고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게 당시 미유키는 이미 100kg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미유키는 뻔뻔한 거짓말을 친구들에게 계속했다고 하는데 미유키 엄마의 나쁜 소문도 있어서 저 집안 사람들이랑은 놀지 말라는 친구의 부모님 말들까지 있어서 미유키는 결국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됩니다. 자퇴 후 여러 일을 전전하다가 스타킹 공장, 결혼정보 회사들을 다니다가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옵니다. 그러면서 2번의 이혼을 하게 되고 남자들 사이에서 5명의 아이를 가지게 됩니다. 이혼의 이유는 바람과 금전 트러블이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많아지면서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한 우에다 미유키는 뚱뚱한 직원들만 고용해서 일을 시킨다는 뚱녀바에서 일을 하기로 합니다. 이곳에서 미유키는 마성의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뚱녀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뚱녀바 참 많은 것들이 있죠. 뚱녀바 딱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가 스낵거리입니다. 스낵거리. 스낵 다 써있죠? 스낵이 뭐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 남성들을 상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설비도 마련이 돼 있고, 노래를 부르면 조즈 어스걸 이제 이런 거 해주면서 술 한 잔씩 따라주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으로 좀 가다 보면은 그 뚱녀바가 있었던 장소가 나오는데 바로 이곳입니다. 여기에요. 여기가 우에다 미유키가 일했던 뚱녀바 위치입니다. 그때랑은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여기 가격이 붙어있는데 한번 볼까요? 한 명당 세트 차지가 2,000엔이네요. 노미오다이 3,500엔? 다리세가 한 명당 2,000엔이고 거하게 마셔도 5만원 정도네요. 아무튼 이곳에서 일을 했었고 요런 느낌이에요. 뚱녀바. 우에다 미유키는 뚱녀바에 찾아오는 남성들에게 특출난 접대 실력을 선보이며 뭐 또 이쇼니 있다? 함께 오래 있고 싶다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보통은 이런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만나는 거를 금기시하거든요. 우에다 미유키 같은 경우는 그 뚱녀바에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먼저 밖에서 만나자고 제안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그때 부모님이 암으로 고생 중이야, 병원비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합니다. 커플 사진이네요. 특히 여러 명을 동시에 사귄 남자친구들에게 하루에 한 번씩 전화도 하고 자주 편지를 써서 보냈다고 합니다. 왜 이 여자에게 남자들이 빠져드는 걸까?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상당히 적극적인 여성이었다고 해요. 먼저 밖에 데리고 나가서 러브 호텔을 간다든지, 너무 가벼운 여자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남자들이 뻑간 게 손편지입니다. 이 손편지에 감동을 받아서 이 여자에게 목을 매이게 된 거죠. 자, 이게 보낸 사람이 우에다 미유키입니다. 내용도 보면은 아주 글씨도 이쁘고 구구절절합니다. 가벼운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나한테 진심이구나, 제대로 감동받게 되는 거죠. 그녀의 가스라이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에다 미유키에게는 5명의 아이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장남을 가스라이팅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 만나는 남자친구들을 아빠라고 부르라고 시켰다고 합니다. 아빠! 아이고 아빠라고? 나 네 아빠 아니야,
뭐 이러진 않았겠죠. 맛있는 거라도 하나 사주고 용돈이라도 지어주지 않았을까요? 아이들도 불쌍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관계가 좀 더 발전하면은 그때 오빠가 봤던 우리 아들 있잖아. 우리 아들이 아파서 입원했어. 만나던 남성들로부터 금전적인 원조를 받기 시작합니다. 집으로 오게 되면 이런 말을 또 시켰다고 합니다. 아빠, 같이 살고 싶어요. 동거를 시작하게 되면 본색을 점점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집에 수리비를 시작으로 양육비 이런 걸로 돈을 계속 뜯어냈는데, 특히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거짓말로 돈을 많이 편취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쌍둥이, 새쌍둥이 이런 게 모든 남성에게 다 똑같은 수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우에다 미유키가 5명 키우면서 집안일을 똑바로 했냐? 사실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외부는 이런 느낌이었고요. 밖에 보면은 이제 아이들 용품들이 참 많이 있고, 세탁기도 밖에 나와 있고 건조기 같은 것도 밖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죠. 여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도토리 사구 옆에 있어요. 우에다 미유키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도토리 사구고 그 옆에 여기에 있습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은 색깔이 바뀌었네요. 그죠? 원래는 초록색이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아파트라고 써있어요. 여기 아파트는 아닌 것 같고 별채 같아요. 별채. 지금 여기가 아파트 같은데 이 아파트에서 살 형편은 안 되고 이 아파트 앞에 있는 이 별채에서 살았습니다. 예, 여기 색깔을 바꿨네요. 그죠? 우에다 미유키 주변에 의문사한 6명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안, 도토리에 부임한 신문 기자입니다. 42세고요. 요미우리 신문 도토리 지국에 부임해온 기자 후루카 상입니다. 2001년 뚱녀바에서 당시 35살의 미유키를 만나게 됩니다. 후루카와 씨는 가정이 있는 상태였는데 2003년 미유키와 동거를 시작합니다. 동거 기간 동안 미유키에게 모든 돈을 착취당한 것도 모자라서 주변 사람들까지 빚을 지게 되었고, 2004년 5월 13일 도토리 시내 JR 전철 선로에서 박스 골판지를 뒤집어 쓰고 열차에 치여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골판지에는 미유키를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진정한 사랑을 알게 되었다. 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문사에는 해를 끼쳤다. 라는 글까지 남기게 됩니다. 필적 감정 결과 후루카 씨와 필적이 일치해서 바로 종결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안, 바로 밑에 있는 27살 청년 경비원 남성입니다. 27살의 후루다 시니치는 2001년 뚱녀바에서 미유키를 만납니다. 그리고 2005년 미유키 자택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본 자택 있죠? 그곳에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007년 후루다 시니치는 미유키 가족과 함께 도토리 사구 근처의 해변에 놀러 갑니다. 우리도 놀러 가볼까요? 네, 도토리 사구 해안 근처. 아까 집이 이쪽이니까 집 근처로 가보겠습니다. 미유키 가족과 함께 해변에 놀러 갑니다. 하지만 얼마 안 가서 후루타 시니치의 모습이 사라집니다. 그 이후에 해변에서 200m 떨어진 곳에서 허우적거리는 모습이 발견되고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생 후뇌증으로 하늘나라로 가게 됩니다. 후루타 시니치 친동생의 말에 따르면 우에다 미유키로부터 강제로 차용서를 쓰거나 모든 월급을 미유키가 관리했으며 27살 청년이 친가로 도망갔을 때 미유키가 찾아와서 억지로 데려갔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안, 시마네 현의 형사입니다. 91살 후지타는 2007년 그녀가 근무하는 뚱녀바를 수사하기 위해 방문한 것을 계기로 단골 손님이 됩니다. 진짜 마성의 여자예요. 이 형사 역시 가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에다 미유키와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근무 태도가 나빠지고 여성 문제도 생기고 금전 문제까지 생기면서 경내에서 상사로부터 주의를 받고 2008년 2월 후지타 씨는 도토리현 산 준턱에서 밧줄로 매달린 채 발견이 됩니다. 당시 현장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발자국이 한 사람 것만 발견이 돼서 그렇게 종결이 됩니다. 세 번째 남성이 사라지고 나서 바로 사귀게 된 남성이 있습니다. 그 남성이 바로 이 위에 있는 이 남성입니다. 이 세일즈맨 46세. 이 남성 같은 경우는 똑같은 레파토리로 새쌍둥이를 임신했다는 미유키 말에 속아서 가정을 버리고 우에다 미유키와 살게 된 남성입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집에서 함께 살았다고 하는데 그 집이 내부가 어땠냐면은 이렇게 수사하면서 공개된 사진이거든요. 쓰레기 집에서 살았어요. 쓰레기 집에서 아이 5명과 함께 한쪽 방에다가 이렇게 몰아넣은 거야, 쓰레기를.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되었는데 이 동거남이 우에다 미유키에게 모든 재산을 다 뺏기고 나서부터 함께 움직이게 돼요. 네 번째 사안, 트럭 운전수 4월 11일 47세의 야베 카즈미 뚱녀바를 통해서 미유키를 알게 됩니다. 사귀면서 270만엔을 우에다 미유키에게 빌려주게 됩니다. 우에다 미유키는 이 트럭 운전수 아파트에 방문해서 점심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이것을 먹고 출근한 뒤 의식을 잃고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우에다 미유키가 준 캔맥주를 마신 뒤 또 깊은 잠에 들고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납니다. 그래서 며칠간 입원하게 됩니다. 퇴원한 뒤 자신의 아파트에 찾아갔지만 우에다
우에다 미유키에게 빌려준 270만엔에 대한 차용증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이것에 붕괴한 트럭 운전수는 우에다 미유키에게 따지게 되고, 미유키는 한적한 바닷가에서 모든 것을 털어놓겠다고 말한 뒤에 함께 동거하던 이 세일즈맨 특정 바닷가로 자신을 데려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또로로로로, 오빠? 나 지금 잠깐 어디 바닷가에 갈 것 같거든? 이후에 나 좀 데리고 와줄래? 2009년 4월 11일 트럭 운전수인 야베 카즈미는 도토리현 히타에이초 앞바다 600m 부근에서 전라의 모습으로 발견됩니다. 체내에는 수면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에서 모래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같이 함께 동거했던 남성이 진술을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을 데리고 오라고 전화를 해서 차를 타고 찾아갔다. 그런데 미유키는 온몸이 바닷물에 젖어 있었다. 무슨 일이냐 했더니 잠깐 바다에 들어가서 누구랑 싸웠다 이렇게 얘기한 뒤에 데리고 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섯 번째, 전파사의 남성입니다. 자, 도토리 시내에서 전파점을 운영하던 57세의 마루야마 히데키. 어느 날 친한 친구가 찾아왔는데 여자친구로 우에다 미유키를 소개하게 됩니다. 히데키, 내 여자친구야. 인사해. 미유키짱. 안녕하세요. 미유키예요. 어때? 이쁘지? 이쁘네. 미유키는 TV를 산다며 이 전파점에 찾아와서 외상으로 TV를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남자친구가 이 전파사 주인과 친한 사이잖아요. 그래서 남자친구의 이름을 팔아서 123만엔 외상으로 TV를 구입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미유키는 돈을 갚지 않았죠. 마루야마 히데키는 계속 전화해서 돈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9년 10월 6일 미유키가 전화합니다. 또르르르, 히데키상 돈 갚을게요. 저희 만나요. 돈을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연락이 끊기게 됩니다. 다음 날인 2009년 10월 7일 일을 도와주던 지인인 히데키 두 아들에게 전화를 겁니다. 아버지가 수금하러 갔다가 사라졌다 라는 내용을 알려줍니다. 작은 도시였기 때문에 두 아들은 아버지를 찾기 위해 이것저것 물어보다가 아버지의 차가 세워져 있다는 그 장소를 향합니다. 이 장소는 특정이 되었기 때문에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네요. 보면은 바로 앞에 관광지가 있고, 이쪽이 아까 미유키가 살았던 집 쪽이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차가 세워져 있었어요.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발견하거든요. 어디서 발견하냐면, 네, 여기 밑에서 발견합니다. 여기 밑에서. 발목 정도밖에 안 오는 그 정도의 수심으로 물이 흐르고 있는 곳인데, 거기에 얼굴을 받고 누워 있었다고 하죠. 아버지 몸속에는 수면제가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의심이 든 두 아들은 자기들이 좀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한 여자에게 아버지가 돈을 받으러 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조사를 했는데, 외상으로 받은 가전제품들 있죠, 당근마켓 같은 곳에 올려가지고 금으로 바꾼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안입니다. 제일 아래에 있네요. 여기 무지개 남성. 당시 58세의 타구치 카즈미는 2009년 뇌경색을 앓고 무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이 사람은 우에다 미유키와 같은 아파트 별동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시 아까 그 아파트를 보면은, 네, 이곳입니다. 여기가 미유키가 살았던 쪽이고, 여기 이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에 살던 남성 역시 뚱녀빠 손님 뚱녀바에만 가면 아주 그냥 뚱녀바 손님이기도 했고, 집도 가깝고 하니까 상당히 친해졌다고 합니다. 서로의 집 열쇠를 공유하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미유키 집에 있는 아이들도 이 남성이 봐줬다고 해요. 하지만 우에다 미유키 차를 빌려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미유키와 금전적인 트러블이 생기고, 한 달 뒤인 2009년 10월 26일 몸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남성 역시 체내에 수면제가 나왔습니다. 지병이 있었기 때문에 수면제와 인과관계가 불분명해서 병사로 단정되게 됩니다. 미유키가 어떻게 빵에 들어갔냐면, 2009년 11월 2일날 지인 여성으로부터 126만엔을 사기친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빵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이후에 두 아들에게 발견된 그 전파사 아버지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전까지 있었던 의문사를 하나둘씩 보게 됩니다.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뚱녀바에서 일하는 우에다 미유키라는 점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유력한 증거가 나온 게 그닥 없었어요, 그 의문사 중에. 근데 네 번째 사안과 다섯 번째 사안, 네 번째 사안은 트럭 운전사였고, 다섯 번째 사안이 전파점의 남성이었습니다. 이 두 개가 유력한 증거가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수면제 때문인데, 그 수면제가 병원이나 약국에서 가져온 게 아니라 지인이 집에 놀러 와가지고 수면제를 먹으니까 요즘 좀 잠을 편하게 자더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미유키가 나 그거 좀 몇 개 주면 안 되냐, 나도 너무 힘들다, 주변 사람한테 얻었다고 합니다. 받은 수면제가 검출이 된 것 때문에 딱 두 건으로 공판을 거쳐서 사형이 확정됩니다. 나는 사기만 했다, 사기만 쳤다, 요거만 인정했다고 하죠. 2023년 1월 14일 히로시마 교도소에서 4시 20분 저녁 시간에 밥을 급하게 먹다가 음식이 목에 걸려서 질식하게 됩니다. 그날 먹은 식단이 밥이랑 야끼소바, 계란 후라이, 햄 감자 샐러드, 스파게티 샐러드, 생선 이렇게였다고 합니다. 참 알차게 나왔네요, 음식이. 그렇게 어이없게 죽게 되었던 우에다 미유키였습니다.
일본에 이제 유명한 꽃뱀들이 있는데 체형들이 비슷해. 이 여성도 우에다 미유키랑 똑같은 방법으로 혼인을 빙자해서 돈을 뜯어내는 수많은 남성들의 돈을 갈취한 그런 꽃뱀이었죠. 이 사람도 엄청 유명해요. 키지마 카나에. 지금 이게 화장이 지워져서 그런데 화장하면 좀 되게 또 세 보여요. 왼쪽에는 그 잡혔을 때 모습, 오른쪽에는 이제 화장. 키지마 카나에 같은 경우도 20명 정도 만났다고 하죠. 10억 정도 뜯어냈다고 하던데. 아, 미유키보단 나은 듯. 네, 아무튼 뭐 일본에는 좀 이렇게 체구가 어느 정도 있는 여성들이 중년 남성들에게 좀 먹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오늘은 일본 최악의 꽃뱀 살펴봤습니다. 아, 한번 그 뚱녀바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아, 여기도 뚱녀바가 많이 있네요. 대부바. 무조건 70kg 이상이래요. 글마다 이게 돼지가 그려져 있네. 어우, 이거 비싼 거 많이 파네요. 와, 돈베리 65만원. 여기 친구들도 다 대부바에서 일하는 건가? 뭐라 그래야 되지? 꽃돼지 같은 느낌 아니야? 네, 귀엽습니다. 남자가 생각하는 통통녀, 여자가 생각하는 통통녀. 아, 일본은 똑같네?